자, 일단은 마무리하기 봅시다. 자, 다음은 과학적 탐구 방법의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맨 처음에는 뭐예요? 문제 인식이죠. 왜 그런가? 그 다음에는 가설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는 탐구 설계해주고, 그 다음에는 탐구 수행해주고, 실험 결과를 갖다가 맨 마지막으로 결론 도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순서대로 가주면 돼요. 자, 다음에 2번.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생긴 의문을 과학적 탐구로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인데, 자, 물체가 햇빛을 받으면 검은색, 파란색, 흰색 순으로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컵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햇빛을 비추었으며 컵 속의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예상을 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가설 설정 단계인데, 실제로 검정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 여름에 나가보면 알죠. 여름에 무슨 옷을 많이 입어요? 보통 하얀색 옷을 많이 입는 이유가, 하얀색은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데 검정색은 다 모든 빛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검정색 옷을 입으면 되게 뜨거워요. 생각보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위 내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때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이 탐구 수행을 할 때 뭐를 제일 잘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변인 통제를 잘해줘야 되는데, 변인 중에는 뭐가 있다? 실험 목적에 맞게 바꿔주는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게 해줘야 되는, 조작 변인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통제 변인, 그리고 요 둘에 의해서 실험 결과로 나오는 무슨 변인? 종속 변인.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다르게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요 조작 변인이 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컵에 뭐에 따른? 색깔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다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건 뭡니까? 컵을 감싸는 색종이의 색깔. 나머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1번, 2번, 4번은 이건 무슨 변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실험의 결과가 뭐예요? 물의 온도죠. 그렇죠. 이게 처음 컵 속의 물의 온도도 다 똑같아야지.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통제 변인이에요. 그러면 종속 변인은 뭐가 되겠어? 나중 컵 속의 물의 온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올라갔는가를 보는 거죠. 자, 따라서 5번이죠. 다음에 4번.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탐구 문제는 알아보려는 내용이 복잡하게 드러나도록 하면 안 되죠. 간단해야지. 그치? 가설은 탐구를 수행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험했는데 가설이 증명이 안 되면 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실험 결과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서 분석을 해주고, 자, 처음 설정한 가설하고 실험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설을 수정을 해주고 다시 실험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그대로 그냥 내면은 논문 조작이잖아, 여러분들.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과학의 발전으로 발명된 현미경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파의 원리를 쓰는 게 아니라 렌즈에서 빛이 굴절하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거고, 렌즈로 물체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기술이고, 현미경의 발명의 과학적 원리의 발견, 그죠? 렌즈에서 빛이 굴절한다 라고 하는 발견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번은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과 문화의 발달에 미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X선을 발견을 해서,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X선을 발견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도 찍고 장기도 찍고 진단 기술에 사용을 해주고, 전동기를 발명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전기 어디서 만들어?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뭐가 돌아가서? 발전기가 돌아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여러분들 뭐냐면 모터예요, 모터. 장난감 자동차 같은 데 들어있는, 선풍기에 들어있는 모터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는 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그죠? 따라서 2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린 가는 어떤 장치의 작동 원리를 나는 가를 이용한 고통수단인데 여러분들 가가 이게 뭐예요? 이게 증기기관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어요.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옆에 나와 있는 거는 증기기관차죠. 아 선생님도 이거 한번 타보는 게 로망인데 아직 한 번을 못 타봤네. 일본에 있대요. 저 전기기관차가. 가를 이용한 기계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산업혁명.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기계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나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때 영국이 어디가 식민지였냐면 인도가 식민지였고, 인도에서 뭐가 많이 생산이 됐냐면은 면화라고 하는 게 많이 생산이 됐어요. 면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목화 알아요? 목화? 네. 솜? 그죠? 문익점 선생님이 가지고 온 목화솜이라고 하는 거. 그 목화솜에서부터 뭘 뽑아내냐면은 실을 뽑아내요. 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면티나 속옷을 만들어내는데 쓰는 게 보통 그 목화에서 뽑아낸 실이에요. 면을 뭐라 불러요, 여러분들? 영어로? 코튼. 네, 이게 이제 목화솜에서 뽑아낸 건데 여기서부터 실을 뽑아내는 기계를 이제 사람들이 다 물레 돌려가지고 실 뽑다가 이제 기계가 뽑기 시작을 한 거죠. 나를 이용해서 많은 물건을 먼 곳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이거 교통수단의 개발이 된 거고, 가의 발명은 과학적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해서 과학 현상을 분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지. 그렇죠. 저거는 수식을 쓴 게 아니라 그냥 공업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번이 맞고, 그다음에 8번. 과학과 의학이 융합된 사례로 옳은 것은 항생제, 그렇죠.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인데 항생제 개발로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세균 감염으로 죽은 병사들이 엄청 많은데 저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지금도 항생제가 없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대단히. 전자출판의 발달로 책을 전자기기에서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건 의학이 융합한 사례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얘가 맞죠? 여러 종류의 백신의 개발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면역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각종 사물을 무선 통신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농장의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 뭐예요? 사물 인터넷. 이거 뭐라 불러요? IoT라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자, 그 다음에 10번은 그림은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나타낸 거래요. 위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로 옳은 것은 유전 정보로 질병의 발생을 예측을 한다. 이거는 맞는데 위와 관련된 첨단 과학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결국에는 스스로 주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바로 3번이겠죠. 컴퓨터가 글이나 그림을 창작하고 언어를 번역. 지금도 그렇죠.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은 글짓기도 해주고 소설도 써주고 다 해줘요. 여러분들 번역도 해주고. 다음 11번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옳은 것은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 그죠? 여러분들 저작권이라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창작했었을 때 그 창작한 작품의 권리를 갖는 걸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만든 거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돼요. 첨단 과학 기술을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면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기존 직업에 변화도 생기고, 그렇죠. 일자리가 되게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릇 수거해 가는 거 로봇가 하는 거 봤죠? 이렇게 막 이렇게 벨 누르면 로봇가 와가지고 실어놓으면 음식물도 수거해 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원래는 사람이 하던 일인데 대체가 되는 거고, 공항 가보면 길 찾아주는 로봇도 있잖아요.
안내 로봇가 막 갔다가 길 물어보면은 찾아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12번은 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하고 자연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도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때 지속살 아니죠.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다음 세대는 어떡하라고. 그죠? 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환경, 기후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그다음에 13번은 그림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 중에서 석탄하고 지금 석유를 나타냈는데 이런 애들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화석 연료는 고갈될 염려가 있죠. 매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대신에 화석 연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탄소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탄소를 포함된 모든 물질이 타면 무조건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뭐라고 그랬어? 온실기체가 발생을 해요.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해서 공기가 오염되면서 그렇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화석 연료 안에는 황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황이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되게 유독한 가스가 생겨요. 요것 때문에 산성비도 생기고 공기 오염이 되는 뭐 아황산 가스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사용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14번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얘네들은 폐그물이나 어구, 그 다음에는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수질 오염하고 해양 생태계도 파괴가 일으킬 수가 있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나 어업 활동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또 페트병 뭐부터 해서 뭐 별거 다 있어요. 바다에 비 한번 많이 오고 나면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바다로 흘러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양 폐기물 수거 로봇을 이용하면 폐기물을 그렇죠 모아서 제거도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에 15번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아닌 것.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한 사례가 아닌 거는 이거죠. 증강현실은 기후변화랑 상관이 없고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주는 거고 태양광도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고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을 해주면은 기후에 알맞게 식물을 재배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16번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방안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 이동을 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량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을 해주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도 잘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전 제품의 플러그는 빼둬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꼽아두면 대기전력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전제품이 막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전기를 써요. 그래서 이걸 뽑아야 전기 요금이 좀 적게 나옵니다. 네. 집에서 보이면 뽑으세요. 냉장고 이런 거 뽑지 말고 엄마한테 등짝 맞아. 그러면 자, 냉장고는 안 돼. 냉장고는 안 돼. TV 이런 거 뽑아도 되는데 냉장고 안 돼. 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사회 차원의 활동 방안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기업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서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을 맺어야 되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신재생 에너지보다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면은 대기 오염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탐구 문제인데
물에 넣는 얼음의 크기에 따라 물이 차가워지는 빠르기에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죠. 이거 얘는 뭐예요?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문제 인식 과정이죠. 그렇죠?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고, 그러면은 위 탐구 문제로 과학 탐구를 수행할 때 알맞은 가설은 이게 가설이 실험 결과랑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설을 얼음에 예를 들어서 크기가 클수록 더 빨리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얼음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빨리 차가워질 것이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냉각되는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면 되고, 결론이 꼭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 계획을 세울 때 변인 통제를 해야 할 조건들을 설명을 하시오. 변인 통제해야 될 조건이 선생님이 조작 변인이 있고 통제 변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조작 변인으로는 여기서는 뭘 다르게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얼음의 크기지, 이게. 그쵸? 얼음의 크기는 다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통제 변이는 일단은 뭐가 똑같아야 되냐? 물의 양. 그죠? 물을 같은 양을 했지. 어느 거는 막 1리터하고 어느 거는 200ml하고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양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의 처음 온도도 똑같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얼음의 뭐도 똑같아야 돼. 얼음의 양. 어느 건 막 10조각 놓고 어느 거는 2조각 놓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변인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통제 변인으로 전부 다 똑같이 해줘야지, 실험이 안 그러면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험은 실제로 이 변인 통제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실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느냐로 달라지게 돼요. 다음 2번. 다음은 과학적 원리의 발견이 기술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사례인데, 자, 전파 원리 발견으로 인공위성 전파 신호로 사용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기술이 발달되었다. 따라서 이거는 뭐로 발견해서? 이제 GPS예요, 이게. GPS를 활용을 해서 길을 찾아주는 뭐가 발견됐어요? 내비게이션. 그렇죠. 내비게이션이죠. 그렇죠.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 발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3번. 자, 오른쪽 그림은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은 과학과 어떤 분야에 융합한 사례입니까? 의학이고, 예. 자,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세균 감염으로부터, 그렇죠? 세균 감염을 치료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어디 갔어? 4번. 그림은 인쇄기로 생활용품이나 기계부품 등 입체적인 사물을 인쇄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나타냈는데, 위 기술과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을 한다면 미래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하나만 쓰세요 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 3D 프린터로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공 장기, 그러니까 사람 뼈, 아니면 임플란트, 아니면 인공 관절,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인체에 사람 혈관도 마찬가지고 인체에 인공 장기를 제작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첨단 바이오라고 하면은, 여기 바이오라고 하면은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장기를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신체의 여러 부분들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게 특히나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맞춤형
장기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심장도 조금씩 모양이 다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다 달라요. 뼈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예, 조금씩 다 달라요. 자,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 다음 5번. 다음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재활용에 대한 설명인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 삶은 편리해졌으나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지는 플라스틱 제품을 재가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데 얘를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대요.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열쇠고리랑 튜브, 짜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게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썩질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 얘가 썩어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분해가 안 되니까 땅속에서 계속 남아있으니까 얘네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 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위와 같은 해결 방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재활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활용을 해버리니까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겠죠. 버려주는 폐기물의 양 자체를 감소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죠?